바람이 잠든 대낮의 궁궐은 몽환과도 같다.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창덕궁에서 600년을 거스른 기억들은 멀고 흐리다. 그러나 이곳은 오늘의 내가 입각해야 할 조선 왕조의 현실. 임진왜란 이후 비운의 역사를 가장 많이 간직한 궁궐이자 조선의 운명을 바꾼 사건들의 무대였던 창덕궁에서 슬프도록 아름다운 조선의 정신을 만난다. (600년) 전 개국한 조선 왕조가 서울을 수도로 정한 이후 오늘날까지 이 땅의 중심 도시가 되고 있는 서울. 그 서울의 한복판에 조선 왕실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 있다. 서울을 찾는 많은 사람들은 이 궁궐의 문을 지나 수시로 조선 왕조 500년 속으로 시간 여행을 떠난다. 창덕궁은 어떤 곳이었을까? 약 500년에 걸쳐 27명의 왕이 통치했던 조선 왕조에서 가장 많은 왕이 머물고 사랑했던 궁궐이 바로 창덕궁이다. 조정마당을 지나면 주로 국가적 의식을 치르던 인정전을 만난다. 왕실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뒤섞인 내밀하고도 사적인 공간. 창덕궁은 소박하면서도 거대했으며 오리무중이었다. This doesn't look like a road to a palace. It looks like you walk right into Bukhan Mountain. The feeling that the road is embraced by the shape of the mountain makes you feel warm and simple. 궁으로 들어가는 마음가짐을 금촌교에서 씻어 정화한다. 골 안으로 들어가기 전 지극히 길한 명당수를 흐르게 했던 조선의 풍수지리는 창덕궁에 금촌교를 놓았다. 해태상과 거북상 등 돌짐승은 온갖 삿된 것의 침입을 막는다는 의미다. 왕의 행차 행렬이 온전히 지나갈 수 있도록 넓게 지어진 금촌교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궁궐 돌다리다. 금촌교를 건너 왕에게 바른 말을 아뢰어 국정을 올바로 이끌어간다는 뜻의 진선문을 지나면 창덕궁의 중심 건물인 인정전으로 가는 길이다. 왕의 즉위식이 열렸던 인정문. 웅장하면서도 섬세한, 위압적이면서도 자상한 인정전이 자유로움과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방인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인정전 앞으로 펼쳐진 조정마당엔 문무 대신들의 품계석이 엄격한 신문제 사회였던 조선의 위엄을 짐작해야 한다. 즉위식을 하던 날, 이 문을 통과했을 젊은 왕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모르긴 해도 그들의 청춘은 이곳 인정전에서 소리 없이 깊어갔을 것이다. 왕실의 중요한 행사나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식들이 치러진 곳, 인정전.
조선의 왕 27명 중 건강 악화나 반정 등으로 왕위를 물려받은 이는 7명뿐이었다. 선왕의 장례 기간 중에 왕위를 물려받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왕의 즉위식은 화려함과 웅장함이 아닌 슬픔과 통곡 속에서 경건하게 치러졌다. 선왕을 잃은 황망함으로 인정문 앞에 놓인 어좌에 앉게 된 세자는 백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종을 지나 인정전 용상으로 오른다. 인정전으로부터 시작된 창덕궁 여정은 낙선제로 이어진다. 낙선제는 조선의 24대 왕 헌종이 조선 왕실의 권위를 위해 그리고 후궁인 경빈 김씨를 향한 절절한 사랑으로 지은 곳이다. 궁궐의 다른 건물들과는 달리 단청을 칠하지 않은 소박한 아름다움은 헌종의 뜻이었다. 그 후 낙선제는 국상을 당한 왕실의 여인들이 근신하며 지내거나 마지막 여생을 쓸쓸히 보낸 곳이기도 하다. 요란하게 채색하진 않아도 군더더기 없는 꽃담과 아름답고 섬세한 창살 문양 등이 우아하고 기품 있는 아름다움을 전한다. 한 여인에 대한 임금의 지극한 사랑과 조선 왕실 여인들의 슬픈 흔적이 남아있는 낙선제를 지나 창덕궁의 후원으로 향한다. 유상 곡수연에 풍류가 있었다던 옥류천이 나그네를 만난다. 옥류천 1호는 비밀의 정원이다. 바위가 있고 맑은 물이 흐르고 풀과 나무가 조화롭다. 옷과 같이 맑은 물이 너럭바위 둘레를 돌아 폭포처럼 떨어지도록 작은 물길을 냈다. 왕이 신하들과 함께 물에 술잔을 띄우고 풍류를 즐겼던 것. 바위 한쪽에는 인조의 필체인 옥류천이란 글씨와 숙종이 지은 오원절구시가 새겨져 있다. 폭포는 300척인데 멀리 구천에서 내리네. 보고 있으면 흰 무지개 일고 골짜기마다 우레소리 가득하네. Everybody will fall in love with this beauty. This place makes you reevaluate your sense of art and nature. 언제부터였는지는 몰라도 이곳에서 왕은 친수 모를 내고 별을 베어 그 볏집으로 지붕을 이었다고 한다. 이 땅의 풍요로움을 기원하는 임금의 소박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후원 산책의 여운을 품고 다시 창덕궁 구중궁궐 안으로 돌아왔다. 임금과 신하가 직접 만나 정사를 논의하고 집행하는 편전. 선정전은 편전의 역할을 한 곳이었다. 신하들이 임금에게 주요 업무를 보고하는 이른바 상참의식과 학문과 현안들을 토론하는 경연이 열리기도 했다. 인정전과 선정전이 왕의 공적인 공간으로 창덕궁의 상징적인 전각이었다면 희정당은 왕이 가장 많이 머물렀던 침전이다.
실질적인 중심 건물로 비좁은 선정전을 대신해 편전의 역할까지 했던 희정당. 일제강점기엔 서양 문물의 도입에 따라 자동차, 승하차를 위한 현관을 두었고, 내부에는 유리창문과 샹들리에, 근대적 화장실과 바로크풍의 가구를 갖춰 응접실과 회의실로 사용했다. 원치 않았어도 개벽을 거듭해야 했던 아픔의 건물이다. Huijiangdang is built with an entrance for cars. You can't see that in other old buildings. It's a Western construction, and they started to use that when they started to use cars. So even at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you can see that Western constructions were being used. 화재로 인한 소실과 복구, 조선 총독부에 의해 제멋대로 복원돼 원래의 모습은 사라졌지만, 창덕궁 희정당은 조선 궁궐에서 가장 화려한 건축 중 하나로 대표된다. 왕의 침전이었던 희정당과 이어진 곳이 바로 왕비의 거처인 대조전이다. 겹겹이 문으로 막고 있는 곳, 왕비의 거처는 궁궐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위치했다. 대조전은 왕비의 침전이자 공적인 활동 공간이었다. 내명부를 통솔하고 왕실의 공식 행사를 치렀다. 어디 그뿐이었을까? 큰 인물을 만든다는 의미의 대조전은 지혜로운 왕자를 잉태하는 공간이었다. 그런데 대조전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 다른 건물들과는 달리 지붕에 용마루가 없다는 것이다. 용마루란 지붕 가운데 부분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수평마루로 용을 상징하는 왕이 대조전에 머무니 용마루가 있으면 두 용이 충돌한다 해서 설치하지 않았다고 한다. 왕을 위해 존재한 곳이자 새로운 왕의 탄생을 위해 존재했던 곳. 그곳에 머물며 기원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듯하다. 조선의 왕들은 영화당에서 시험을 치르는 선비들의 모습을 창덕궁 최고의 절경으로 꼽았다. 연못인 부용지를 마주하고 있는 영화당은 왕이 입회한 가운데 특별한 과거 시험을 치르기도 했던 곳이다. 대청에서는 문비만 들어올리면 부용지의 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사각형 연못인 부용지를 중심으로 북쪽에는 주함루가, 동쪽에는 영화당이 자리하고 있다. 왕실의 도서관인 규장각과 부용지 일대의 건물을 거느린 주함루는 풍경의 중심이다. 이곳을 거닐며 자연의 기운으로 잠시 잠깐 참 휴식을 얻었을 조선의 왕과 왕비를 떠올린다. 두 다리를 부용지에 담그고 있는 부용정은 만개한 연꽃을 닮았다. 창덕궁 후원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 지어진 정자나 건물은 한때 그 수가 100여 개가 넘었다고 한다. 오직 왕만이 드나들 수 있었던 어수문 앞을 지나 만수무강과 불로장생을 구했다는 불로문으로 향한다.
독특한 모양으로 궁궐 담장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불로문. 절대 왕권의 태평성대를 꿈꾸던 숙종에 의해 만들어졌을 거라는 불로문을 지나면 숙종이 사랑했던 곳인 애련지와 애련정을 만난다. 애련정은 숙종의 마음 둘 곳이었다. 굽은 소나무가 내려다보고 있는 애련지에 천천히 가을이 내려와 앉았다. 이곳을 가득 채웠을 연꽃을 특히 사랑했던 숙종. 애련지를 따라 걸으며 잠시 마음을 내려놓는다. 고고한 연꽃이 군자의 덕을 지녔다면 효심은 군자의 제일 덕목이리라. 아버지 순조와 어머니 순원왕후를 위한 효명세자의 효심, 그 증거가 바로 연경당이다. 연경당은 세자가 왕과 왕비를 위해 지은 집이다. 창덕궁 호원에 위치한 연경당은 사대부집의 형식을 하고 있는 120칸짜리 집이다. 단청이 없어 화려하지 않고 수수하다. 치장하지 않은 그 모습에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고귀한 기품이 풍기는 연경당. 연경당 사랑채의 좌측에는 일종의 서재구실을 하던 선양제가 있다. 서재인 선양제는 청나라풍이다. 차양은 8개의 가는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간단한 지붕을 따로 만든 것이며 동판을 씌운 지붕에 도르래식 차양을 설치해 이국적인 느낌이 든다. The reason why Cheongdeokgung is beautiful is because of the spirits of the kings and queens. In Cheongdeokgung, you can feel the kings and queens. They worried about the country and followed the rules of nature. I think that's why UNESCO designated this palace as a cultural heritage. 격동의 조선 왕조를 살아냈던 옛 선인들은 자연 앞에 모든 것을 잠시 놓아두는 것으로 휴식을 취한 모양이다. 격변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도 어쩌면 쉼과 비움, 그리고 내려놓음의 마음인지도 모른다. 창덕궁은 그 아름다움과 고귀한 가치를 중언부언하지 않는다. 수사를 배제하고 기능과 형편을 소상히 알리고 있는 창덕궁은 내면의 삼엄함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백성의 세상이 견딜 수 없이 가여웠을 조선의 왕과 왕비들. 창덕궁엔 그들이 있었다.